우리들의 비트코인 왜 자꾸 힘없이 횡보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심도 있게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월봉 차트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3월 양봉, 4월 음봉, 5월 위아래 꼬리가 잡힌 양봉, 그리고 보름 정도 남은 6월봉, 5월봉 종가는 67.4K였습니다. 이후 윗꼬리를 만들고 현재 음봉 전환한 상황, 6월봉 시가와 3월봉 기준 절반값인 66.5K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의 컬럼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 파헤쳐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라스노드의 최신 컬럼 가져왔습니다. 제목 Dissecting Divergence, 다이버전스의 원인 파헤치기. BTC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케 하는 룬주 프로토콜이 출현하면서 활성 주소와 거래 횟수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소 수는 감소하고 거래 수는 증가하는 추세. 비트코인 보유 개체 중 거래소 정보와 같은 주요 개체는 비트코인 거래 물량 중 약 27% 수치로 423만 BTC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 현물 ETF의 경우 86만 개가량입니다. 캐시앤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ETF로서의 수요가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현물 매수의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기 때문인데 CME 선물 시장에서는 BTC 순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생소한 용어들도 있으실 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룬즈 프로토콜 설명드립니다. 룬즈 프로토콜이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보안성 및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캐시앤캐리 트레이드, 금융권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바탕으로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과 현물 시장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이 두 단어 잘 기억해 두시면서 세부 내용 들어갑니다. 주소수와 거래수 간의 편차가 커진다. 온체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활성 주소 지표입니다. 2014년에서 24년까지 움직임을 월간 이동 평균선과 연간 이동 평균선을 더해 모멘텀을 확인한 지표입니다. 21년 중반 중국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때 활성 주소 수는 1일 110만 개에서 80만 개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활성 주소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 주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트랜잭션 수는 ATH를 경신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횟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월간 평균 트랜잭션 수는 1일 61만 7천 건가량입니다. 이는 연평균 대비 31%가 늘어난 것으로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들어 활성 주소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인스크립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23년에서 24년 초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위 데이터를 보면 전체 트랜잭션 중 인스크립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4월 중순 이후로 급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크립션과 오디너스가 지갑 및 프로토콜 주소를 재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활성 주소 수 또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활성 주소 지표의 경우 주소가 중복되어 활성화되더라도 한계로 간주하여 계산하므로 주소 수가 지금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인스크립션에 대한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3년 초부터 인스크립션 수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살펴보면 현재 약 7,100만 개에 달합니다. 허나 4월 중순 이후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크립션의 수요가 왜 줄어든 것일까요? 바로 룬주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룬주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스마트 컨트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인데요. 비트코인 NFT를 접목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감기가 일어났던 4월 중순 이후 룬주 프로토콜과 관련된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현물 ETF 측면에서 현 상황 체크합니다. 자본이 꾸준히 ETF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ETF 보유 물량인 86만 2천 개, 과연 이 86만 2천 개라는 이 숫자가 다른 주요 개체 대비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US 스팟 ETF, 미현물 ETF 수량입니다. 86만 2천 개, 862K죠. 마운트국스의 보유 물량은 141K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미정부의 보유량은 207K입니다. 전체 거래소는 2.3밀리언 비트코인, 채굴자 파토시 코인을 제외한 수량은 706K입니다. 이들 모두로 합하면 423만 개로 전체 유통 물량의 약 27% 수준입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소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물 ETF와 관련된 수탁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관된 물량은 각각 27만 비트코인, 56만 9천 비트코인 가량입니다. 거래소 및 현물 ETF 보유고 측면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ETF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지갑에 예치한 고래의 개체수를 보면 현물 ETF 출시 이후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 상당 부분은 GBTC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물론 GBTC가 보유하던 물량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렇다 할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물 ETF 자본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체된 것은 캐시앤캐리 전략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ME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미체결 약정은 24년 3월 115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운 후 8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캐시앤캐리 전략을 채택하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지펀드로 분류된 기업들이 CME 거래소상에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BTC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물 ETF를 매수함으로써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현물 ETF로 자본이 유입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헤지펀드는 CME BTC 선물 시장 및 CME 마이크로 BTC 시장에서 각각 63억 3천만 달러와 9,700만 달러의 숏 포지션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룬주 프로토콜에 대한 NFT 컬렉터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스크립션 앤 오디널스에 대한 인기는 줄어들면서 활성 주소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지표 사이에 명확한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함께 CME 그룹 거래소에서 숏 포지션 설정이 늘어나며 현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선물 숏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물과 숏 포지션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캐시앤캐리 전략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ETF로의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차익 거래를 위한 수요가 아닌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글라스노드의 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궁금한 점이 풀리셨나요? 약간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CPI, 금리 이런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룬주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 그리고 버거형들의 CME 거래소의 현물 ETF 거래 후 숏 포지션 진입, 그 후 그 차익 거래를 하는 캐시앤캐리, 여기까지 이런 움직임으로 지금 시장은 정체라고 보고 있는 글라스노드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CME 거래소 버거형들의 현물 ETF 계약 후 숏 포지션 진입, 그리고 현물과 선물 사이의 차익을 실현하는 캐시앤캐리 거래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시 버거형들도 ETF 이후 이렇게 진화하는 만큼 우리 개미들도 시대 흐름에 맞게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금은 현 시장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